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오다가 말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생각했던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.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그 팀장님이 저 멱살을 잡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어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렇게 됐던 거예요. 제가 이제 그 좀 약간 고집스럽게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은 진짜 저랑 일을 해본 사람들은 제가 일에 진심인 걸 알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생활 같은 거 해보면 막상 이렇게 업무나 보고서는 잘 못 쓰는데 막 이렇게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아니면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그렇게 그 승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이잖아요. 예, 저도 여기도 되게 제가 다니는 곳도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.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일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부서가 승진이 잘 되는 데가 있는데, 그런 데는 어김없이 그 지역 출신들이 있거든요. 그 지역 출신들만 우선적으로 뽑아요. 그런 부서에서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지역 출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곳을 못 가고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승진이나 아니면은 제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,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랑은 애시당초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좀 마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마음을 접었어요. 그런 욕심에.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일을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제 성격상 또 일을 맡으면은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. 빠삭하게.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쟤는 고집도 세더라,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것 같더라,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또 만나고 직접 저를 부렸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팀장급들 있잖아요. 상급자들은 저를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일을 해보면은 쟤는 일을 되게 잘한다, 이런 식으로 외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뒷담화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저도 그런 뒷담화 저 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는데 막상 제 앞에서는 못 하잖아요, 또 사람들이. 그런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저 없는 데서 제 뒷담화를 하는데, 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 팀장님한테도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는 제 팀장님이 저한테 다시 또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.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, 이런 식으로 또 커버를 치는 거예요, 저를.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일 처리를 똑바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. 근데 옆에서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, 내가 맨날 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거든.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팀장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고,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막 대꾸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, 막 팀장 말 안 듣는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, 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팀장이랑 맨날 말싸움이나 하는구나, 고집스럽게 성격이 그렇구나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, 막상 그 팀장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죠. 저에 대한 뒷담화를 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, 얘는 사실 되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맡아봤던 애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, 다른 애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지만 얘는 오히려 찾아서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다. 그런 와중에서 자기가
나랑 의견이 다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어필하는 거다. 좀 더 잘 이렇게 일을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상 나를 안 만나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, 그거에 대해서. 근데 그 팀장이, 저랑 직접 일을 해본 팀장님들은 보통 그렇게 나를 일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런 여러분도 저랑 같은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?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그냥 순수한 거예요. 저도 참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다고.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말한 거지, 까놓고 얘기하면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 물정을 모른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일 잘하는 거 알지만 그런 식으로 너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회에 맞춰서 유들유들하게 살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구집시고 일을 좀 더 깔끔하게 하겠다고. 그러니까 회사는 되게 모순적이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겉으로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지는 않잖아요. 더 외려 그냥 겉으로 더 드러나는 부서에 있고 거기서 조금 일하면은 승진이 더 잘 되고. 근데 사실상 또 따지고 보면은 그런 데는 아무나 또 못 들어가고 2년이나 아름아름으로 들어가거나 지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냥 딱 따지고 보면 그냥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굉장히 순진하다는 거예요. 눈치 보고 살아야지 왜 눈치 안 보고 사냐 이건데.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지금 말하려고 했던 그 팀장님은 어쨌든 저를 되게 좋게 보셨어요. 그래서 그 팀장님은, 왜냐면 그 팀장님도 되게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또 승진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일을 막 벌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좀 억울하게 좀 그냥 끌려다니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외려 제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좀 제가 더 열심히 따라줬던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주다 보니까 많이 좀 저를 이뻐해주고 그랬었어요. 외려 저를 더 쉴드를 쳐주고. 그래서 그런 것 쪽에서 좀 쉴드를 쳐주고 하다 보니까, 잠깐만, 누가 담배를 피셔가지고 담배 냄새를 좀 끄겠습니다. 오,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네. 지금 비가 왔는데 이렇게 또 물방울이 이렇게 또 선명하게 또 이렇게 찍히네요. 근시안적으로. 이런 것도 처음 보네.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뻐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좀 더 일을 크게 벌린 거예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도, 그분은 좀 나이가 있고 아무래도 전 젊잖아요.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,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겼던 건데 전 나름대로 이제 제 시각이 그동안에 평소에 가졌던 시각을 담아서 이제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충돌이 있었던 거죠. 의견 충돌이. 근데 이제 제가 선천적으로 좀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. 목소리가 큰 편이니까 그냥 보통의 의견을 얘기하는데도 남들은 그거를 좀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몰랐을 때는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저도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최대한 목소리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사는데,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그게 또 싸움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다 보면은 흥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.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싸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근데 뭐 그거는 주변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
그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워낙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도 같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. 그때는 잘 이해를 해주시다가, 그때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 그 의견 충돌이 더 강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뒀던 적이 있는데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가 더 커지고,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팀장님이 제 멱살을 잡은 거예요. 그러면서 저를 이제 서로 서서 막 언지를 높이다가 나를 잡고 이제 끌어내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거에 있어서 좀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. 멱살을 잡았다는 게 좀 되게 순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, 그러니까 저의 멱살을 잡았는데 전 그 멱살을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오히려 이 지금 충돌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끌어야 되냐,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많아요, 제가 보면.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답답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, 보면. 그런 좀 사소한 것도 아닌데, 되게 막 그렇게 서로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렇게 한 게 되게 좀, 그게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감정 치유가 좀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?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,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, 요즘 말로?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를 뭐 엄청나게 멱살을 꽉 잡고 내려친 건 아니지만, 힘이 아무래도 제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, 나이가 있으니까,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멱살을 잡히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잖아요, 솔직히.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감정적으로 좀 제가 무뎌진 건지,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이 되어져 온 건지, 그게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때는 좀 멱살을 잡히고 나서도, 그냥 이게 지금 멱살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좀 빨리 해야겠다,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빨리 해서 이 기획안에 대한 결론을 내야겠다, 이게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팀장님 잠깐만 이거 놓고요, 잠깐 놓고 얘기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그게 기분 나빠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, 근데 외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큰 소리 났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놀란 거예요. 큰 소리 나니까 두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, 팀장님이랑 저를. 그런데 일부러 모른 척 한 거죠, 계속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뜯어말리기 시작한 거죠, 저 멱살을 잡으니까. 근데 전 그때서야 그걸 느꼈어요.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.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저기 휴식 시간이 끝나가가지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나중에 제가 이 후속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, 여러분들한테. 그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도 제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얘기 한번 마무리 짓고,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한번 뵐게요.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